이분이 드디어 내일 옵니다. 귀국 직전에요. 강태공으로서의 모습을 좀 비춰주시던데요. 홍준표 전 대표. 지금 바다에 세월을 낚는지 아니면 정치를 낚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 물고기는 잡으셨더라고요. 뭐였습니까, 김 변호사님? 어쨌든 이제 이런 그 도시여부 보고 바다 낚시를 왔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여유롭게 네. 지금 낚시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뭐 어떤 물고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낚싯대 사진을 보면 낚싯대에 물고기가 달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이런 조금 제가 도시여부에서 평소에 이제 보던 그런 낚시 장면과는 약간 달라서 예, 좀 근데 진짜 잡으셨네요. 네. 그래서 저런 이제 낚시 잡는 모습을 보이면서 모든 근심, 시련, 갈등 이거 다 태평양 바다에 내던져 버리고 다시 내 나라로 돌아가겠다 이제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네. 돌아오겠다는 선언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여당 쪽에서도 어떤 뭐 대비를 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뭐 충분히 쉬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와가지고 또 홍준표 대표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좀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저 낚시 장면을 보면서요. 네. 지금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한가하게 낚시를 할 때인가 정말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야당의 전 대표시고 또 네. 얼마 전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본인의 아파트에서 그 경비원들이 소득주도 성장의 뭐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네. 경비원을 반으로 줄이는 그 투표를 하는데 지금 그 경비원들이 홍준표 대표를 찾아가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장하성 실장과 같은 아파트에 있는데 장하성 실장이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밀고 가니까 홍준표 전 대표를 찾아가려고 했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 있고 지금 네. 국민들은 얼마 전에 발표한 부동산 정책 그리고 뭐 지금 최저임금 문제 뭐 여러 가지 그 경제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미국에서 저렇게 한가롭게 또 여유 있게 뭐 낚시 잡으면서 아 정말 뭐 여유를 즐겼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홍준표 대표를 다음의 대안으로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같은 당에 있던 분들도 과연 이 사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독소와 충전, 성찰과 반성을 하려고 미국 가셨으니까 오늘까지는 나를 이대로 놔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니 않으실까요? 내일 들어오시는데 내일까지 그 아파트에 경비원을 감축하는 그 투표를 내일까지 한다고 해요. 만약에 본인이 정말 그 야당의 대표였고 또 정치인으로 다시 나오시려고 하신다면은 정말 이 자리부터 참석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일부의 좀 시각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이분은요, 낚시, 과거에도 취미였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태평양의 모든 갈등을 집어던졌다고 하지만 이제는 무언가 낚기 위해서 한국에 오지 않을까 드디어 귀환이 앞당겨졌습니다. 신경 쓰지 않겠다 한국당에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영 좀 찜찜해하는 구석도 느껴지고요. 일단 나가셨을 때 추석 이전에 귀국한다 그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고 그랬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빨리 오셔야 추석 전에 돌아오신다고 하셨는데 제사는 지내야 됩니다. 미국 가서 뭐 하실지 계획 좀 주시면 말씀해주세요. 서로 연락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추석 후에 돌아오신다고 했는데 당원의 일부 의원님들이 그래도 약간 반발을 하셨거든요. 나는 의의가 없다. 나는 일반 당원입니다. 자서전은 언제쯤 나오나요? 이분이 페이스북에는요,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어조와 함께 낚시 사진을 올렸었는데, 자,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 돌아오는 홍준표, 한국당에서는 은근슬쩍 좀 견제구를 던지는 것 같은데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히려 뭐 미국도 좋으시고, 굳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창녕에서도 맑은 바람 쐬실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굳이 여의도 정치권으로 복귀할 이유가 없다라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병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평당원에 불과할 뿐이다. 홍준표 전 대표 행보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렇게들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뭐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홍준표 전 대표가 돌아온다는 것은 지금 김병진 비대위 체제가 항구적으로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조만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있게 될 것인데 홍준표 전 대표 체제 내에서 꽤 많은 당협위원장 숫자들이 전격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한 공천을 하는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이들이 낙선했더라도 권리당원 등으로서의 당원권을 다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당대회에서 이들이 갖게 되는 투표권이라는 건 꽤 강한 조직을 갖고 있는데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할 경우 거기에 대한 위력이라는 걸 쉽게 무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물론 대중적 여론과 당내 조직에 대한 입장들은 조금 다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심지어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남 창녕에서도 좋은 공기 마시면서 얼마든지 독서 성찰할 수 있다. 한국당 관계에 영향력 행사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김성태 원내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게 되건데 굉장히 강한 어조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들을 볼 때 김성태 원내대표도 전당대회에 대한 꿈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가 만약에 돌아온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과거처럼 강하게 위장 평화쇼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강경 모드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 일부에 대한 지지층 집결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한국당이 그나마 조금씩 되살아나려고 하게 되는 보수층 복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분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걱정과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김성태 원내대표나 신경 안 쓴다고 평당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이참에 이번 돌아오신 대로 이 당권 도전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좀 궁리를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지금 일제히 사퇴하는 것도요. 홍준표 전 대표 시절에 좀 흔적이 묻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지금 분위기가 좀 흘러가고 있는데 여당 쪽에서는 오히려 조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와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좀 다시 한번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하시는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걸 봤었을 때 이제 오히려 지금 한국당 내에서 좀 중요한 역할보다는 조금 더 성찰하는 모습을 좀 더 가졌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네. 좀 이상한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홍준표 대표가 전 대표를 하셨고 상당히 많이 자기 지지층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어쨌든 당대표에 도전을 하겠습니다만은 홍준표 대표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당내에서 아마 무시하기는 힘들 겁니다. 네.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홍준표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 내지는 예상됐던 변수가 이제는 현실이 된 것만큼은 아마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협위원장- 더더군다나 이 초재선 의원 14명이 당협위원장을 내놨는데 이 지도부에서는 사정교감은 아니었겠지만 내놓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라면서 일명 쌍수 들어서 환영을 하는 게요. 이 뒤에 좀 작업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인적 쇄신의 신호탄을 올려서요. 홍준표 전 대표나 김무성 전 대표의 견제까지 가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당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당이 정말 살아나지 않으면 이 뭐 초선 의원이나 재선 의원이나 다음에 어떤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지금 전멸을 가다듬고 쇄신을 해야 되는데 이 홍준표 대표가 다시 나온다는 거는 이제 당심과 민심이 완전히 분리돼서요. 네. 당이 완전히 사적화되는 겁니다. 당이 성공하려면 당심이 민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난 재보선까지는 어떤 홍준표 대표의 사심으로 인한 공천 그런 거에 내부 갈등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당심과 민심이 멀어져 있었는데 당이 그걸 못 따라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한국당이 정말 개선을 해야 되고 김병준 위원장도 그런 의미에서 뭐 지금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또 당의 안에 들어와서 어떤 당권을 쥐겠다는 이런 식으로 보여지거나 뭐 당권 싸움으로 가거나 계파 싸움으로 간다고 하면 정말 한국당은 질이 멸렬해지는 거죠. 그래서 네. 한국당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뭐 어떤 당의 이런 대표로 나온다. 이건 정말 상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조짐이 보이는 게요. 조용조용하면서 네. 준비를 다 하시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당명도 바꿀까 말까 고민하셨던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신 있게 김무성, 홍준표 이분들이 그렇게 나오는 일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시던데요.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밑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차기 당권을 노리고 그렇게 얘기가 좀 들려옵니다. 이제 게다가 이제 이 14명의 초선들이 이제 당협위원장을 동시에 사퇴한 것이 이제 일종의 김무성이 세력을 보이기 위한, 김무성 전 대표가 세력을 보이기 위한 그런 제스처였다라는 분석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한국당이 뭔가 뭐 개혁과 쇄신을 하겠다고 당명도 바꿀까 이렇게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 이제 유지를 하면서 당 로고만 약간 조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이 어떤 뭐 브랜드 전문가의 그런 조언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당색도 빨강색에서 검은색, 흰색 수정을 검토 중인데 뭐 이런 것들을 계기로 과연 혁신과 개혁이 있을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2018의 일정 그리고 실무회담과 관련해서요. 5시 반쯤으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아마 브리핑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나흘 뒤에 정상회담의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